이야기 채널. 때는 1970년대 어느 여름날, 전라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로 한밤중에 들어온 이 택시의 등장은 그야말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 무척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산골 마을로 들어온 택시 기사는 박영실이라는 아가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영실의 집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서 자신의 택시 안을 가리켰습니다. 택시 기사가 가리키는 그 택시 뒷좌석에는 얼굴 하얀 수건으로 가린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가 수국을 들추자 놀랍게도 그 여성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미 얼굴이 푸르댕댕하게 변한 무서운 여자 시체였습니다. 한여름에 이틀이나 지난 시체에서는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택시기사는 여자의 시체를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싣고 서울에서부터 줄곧 달려서 한밤중이 되어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부탁하기를 이틀 전에 이 여자가 죽었는데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지인 서울에는 연고가 없어서 장사를 지낼 수 없으므로 장사라도 지낼 수 있도록 고향집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여자의 고향집 주소와 박영실이라는 죽은 여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주길래 그 종이에 적힌 주소지로 시체를 자신의 택시에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죽은 박영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의 일남사녀 중 큰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19살이 되던 해에 지인의 소개로 대도시에 있는 방직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4~5년간은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집으로 돈을 붙였지만 언젠가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영실 어머니는 큰딸 걱정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딸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나 흘러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한밤중에 큰딸의 시체를 인수한 어머니와 가족들은 울고불고 애통해하며 가족들이 직접 이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면서 시체를 살펴보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곳곳에 상처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에는 졸린 듯한 흔적도 있었지만 순박한 가족들은 그저 박영실이 운명이랬냐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고향 마을 선산에 고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 택시에 실려온 박영실의 시체는 고향 마을에서 평온하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로부터 불과 몇 개월 뒤에 이 집에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큰딸 박영실 장사 지낸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밤중에 그녀 집에 누군가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문 열어줘요. 엄마 저 영실이에요. 한밤중에 죽은 큰딸의 목소리를 들은 영실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말할 수도 없는 극한 공포 속에서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던 영실의 형제 자매들도 도저히 늘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 자신들이 직접 시체의 이염을 하고 무덤까지 만들었는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서 대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꿈도 아닌 현실 속에서 그것도 모든 가족 앞에 죽은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도 영실이 어머니는 대문을 열고 큰딸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이 애미를 찾아왔구나 하면서 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리 죽었어도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였던 것입니다. 이 한밤중이 믿기 어려운 귀신 소동을 보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참으로 그 누구도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공포스럽고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여든 동네 사람들 중에는 직접 땅을 파고 영실의 시체를 담은 관을 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나머지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는 손거울을 가지고 와서 영실에게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귀신은 거울에 보이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향집에 들어온 영실은 이내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지만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놀라움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영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영실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어젯밤 고향집에 오기 전까지 서울에서 건강하게 살았으며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에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중에 찾아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들은 가족들은 영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자신들이 손으로 장사를 지낸 무덤 속의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영실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얼마 전에 만든 박영실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환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자신들이 염에서 묻은 여자의 시체가 부패한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실의 가족은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박영실의 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에는 박영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은 다른 아가씨는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타지로 이사를 가버려서 지금은 사건의 주인공인 박영실이라는 아가씨의 가족들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박영실의 나이는 1살 차이로 거의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체를 싣고 온 택시기사가 박영실의 집이 어디냐고 마을 사람 누군가에게 묻자 당연히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박영실 가족의 집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박영실은 저격이나 키 그리고 생김새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들어온 영실의 시체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죽은 데다가 이미 부패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딸의 시체를 본 어머니나 가족들도 경황이 없다 보니 당연히 이 집 딸 박영실의 시체라고 여기고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다음에도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채널입니다.